대표님 오늘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1일이에요. 예. 결국 이제 용산 시대는 실패로 끝난 거죠. 끝나죠. 용산으로 갔던 대통령이 임기도 못 채웠으니까 청와대 시대로 다시 돌아온 거 이거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감개가 무량해요. 왜죠? 2022년 3월 10일 예. 대통령 당선자가 국방부로 옮기겠다는 걸 할 때부터 저는 반대. 이걸로 이 정권이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썼고 결국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맞았네요. 그건 뭐냐? 예. 대통령실을 잘못 옮기면 정권이 망하고 수도를 잘못 옮기면 나라가 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게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4월 말에 그분을 후보 시절에 만났을 때 맨 처음 물은 게 그거였어요. 청와대로 돌아가십니까? 예.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세종시로 또 옮기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예. 그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세종시는 어렵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는 청와대에서 안 나와야 돼요. 그 말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안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천도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예. 근데 얼마 전 어저께인가요? 저 최근에 나온 얘기 보면 임기 내 세종시에 집무실 설치할 수 있게. 그것은 제2 집무실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며칠 가서 뭐 있는 그 정도지. 예.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면은 그건 수도 이전입니다. 그건 헌법 개정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도 이전해가지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수도 이전하면은 다 망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백제가 한승 백제 시절에 400년 여기 있다가 공주로 갔다가 후유로 가면서 망해버렸거든요. 예. 더구나 세종시는 내륙 아닙니까? 바다와 멀리는 내륙, 세계적인 도시 서울 비교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천도 이런 이야기 나오면 나라가 뒤숭숭해져 버려요. 이건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허용 안 할 겁니다. 돈 많이 들어가지고 용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청와대로 옮겼는데 다시 나온다 하면은 누가 참 그래서 이거 정치적인 선거 쟁점으로는 이제 끝내버려야 됩니다. 청와대 시대를 이제 오래 가져가자는 말씀이었는데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유념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구중궁궐이다 이런 비판들 좀 있었잖아요. 구중궁궐의 장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혼자서 사색하면서 산책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가족도 좀 체계 있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가장 큰 문제는 관저와 집무실을 하루에 2번씩 출퇴근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아침에 제대로 출근도 못했잖아요. 그 사실을 기자들이 알면서 안 썼잖아요. 그래서 구중궁궐은 자기 마음에 만드는 겁니다. 구중궁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용산에 있으면서도 구중궁궐을 마음속에 만들어가지고 고립됐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권 얘기 좀 해볼게요. 더 대표님. 김병기 원내대표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하루에 하나씩 새로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를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일종의 갑질 그죠? 더구나 보좌관들을 마치 머슴처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본인의 해명이 잘 먹혀들지 않는 것은 이 폭로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보좌진이고 내가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또 범법 요소도 많은 게 나오거든요. 더구나 이분은 국정원 출신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공인의식이 가장 강해야 될 사람이 국정원 직원입니다. 공사 구분을. 그런데 공사 구분이 엉망이고 여기에 또 자기 아들 부인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저는 오늘 뭐 거취를 발표하는 모양인데 원내대표직 물러나는 것은 그건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러면 더 나가면? 원직 사퇴 이야기도 나올 거고 뭐 별 이야기 다 나올 겁니다. 제명 이야기도 나올 거고 탈당 이야기도 나올 거고. 그럼 원내대표 사퇴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해훈 폭탄이 터졌으니까 저게 어느 정도 덮는지 두고 봐야죠. 정청래 대표는 다른 의원 문제 때는 사실 좀 감쌌는데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 때는 대신 이제
정청래 대표가 또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뭔가 두 사람의 그동안 있었던 투톱과 약간의 갈등 이게 영향을 미친 걸까요? 글쎄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예. 김병기 원내대표를 좀 편하게 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 좀 해보죠. 대표님. 이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최근에 나오고 있던 이른바 장한석 연대설 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개혁신당과의 연대 표현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데 당내 인사와의 문제를 왜 연대라고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 외연 확장은 단일 대우를 전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대표님? 저는 예. 장동혁 대표 말을 따라가다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장동혁 원내대표는 저렇게 말을 돌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장동혁 대표. 예. 장동혁 대표 예.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때요. 또 그럴 찬스가 왔어요. 예. 그 찬스는 누가 만들어줬느냐 하면은 단기 필마로 뛰고 있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달 동안 너무나 활약을 세게 해가지고 상당한 여론을 모았습니다. 예. 힘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공천이요? 그게 어느 자리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선거대책위원장도 있잖아요. 예. 선거대책위원장. 뭐 공천 관리 그거는 저 사람이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어디 공천을 줘서 어딜 내보내는 거 말씀.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전국 선거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 모처럼 국민의힘은 국민의 지지를 까먹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합리적 보수층의 지지를 딱 잡고 있잖아요. 예. 그걸 이용을 해야죠. 장동혁 전 대표가 한동훈 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찾아가서 예. 그동안에 있었던 앙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선거 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요사이 무슨 당원 게시판 가지고 뭐 예. 징계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건 치우고 이제 그만두고 예. 더구나 사람을 잘못 썼잖아요. 그 이호선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고 윤어게임파인데 그 사람을 당무감사위원으로 해가지고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최고위원. 사람을 징계하려고 하니까 당장 논림 모순에 걸려버렸잖아요. 어허.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 예. 칭찬받아야 할 사람을 징계하는 꼴이 되고 지금 아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죠. 당원 게시판 그 실명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그렇죠. 위반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지 말고 이거 정리하고 예.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예. 그게 판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정치판이 달라지는 거지. 알겠습니다. 대표님 짧게 30초 남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결심 공판 최후 진술 어떻게 들으셨어요? 짠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안에도 구속 기한 자꾸 뭐 연장 이런 문제 이야기하는데 예. 부인도 없는데 아내도 없는데 집에 가서 내 집에 돌아가기 싫으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오라고 한 거. 그리고 한국에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 있습니까? 예. 탄핵 소추안 통과되자마자 밀고 들어오는데 예. 아주 제왕적 제왕적 대통령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좀 진정성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조갑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